글로벌 안보의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이 민주주의 수호자 역할을 계속 축소하고 있고요. 미국 지원을 전제로 한 안보 정책에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네, 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입니다. 오늘은 4월 4일 목요일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종목을 다 다룰 수 없음을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투표까지 올리는 거는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하는 종목을 하는 위함이니까 그 투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꼭 투표에서 그 과반 나온 종목, 그러니까 가장 투표율이 높은 종목을 꼭 반영해서 종목 분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리딩방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리딩방이 아니고 그 무슨 제가 무슨 어디 해외에서 뭐 해외 선물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그런 거 전혀 없고요. 오로지 유튜브 채널하고 이 어스에서 교육하는 채널에서만 딱 두 군데에서만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해외 선물을 리딩한다든지 제가 뭐 주식을 리딩하는 거 그런 거 전혀 없고요. 그리고 기업 분석 훈련소는 무조건 종목이 많아질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리고, 기업 분석 훈련소에 종목이 많아지더라도 그 종목들은 충분히 최소한 10번 이상, 100번 이상 공부해볼 가치가 있는 종목만 추려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LIG 넥스원도 저희가 봤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봤습니다. 심지어 하나 시스템도 봤는데 현대로템에 대한 거는 말씀드린 적이 아마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말씀드리고 처음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근데 현대로템도 사실은 소리 소문 없이 올라왔습니다. 자, 현대로템의 가장 키포인트는 뭐냐? 현대로템이 폴란드 만약에 2차 수주 할 경우에는 압도적으로 폴란드 2차 수주의 가장 큰 수혜주입니다. 지금 폴란드 2차 수주 관련돼서 말이 많은데, 파악한 거로는 폴란드 2차 수주 관련된 K2 전차에 강력한 경쟁자, 대안이 사실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의 수은법 풀렸죠. 자본 한도 허용금을 15조에서 25조로 확대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폴란드 2차분 수주 계약이 나오면 그거의 가장 큰 수혜는 현대로템이 받을 확률이 가장 높고요. 그리고 현대로템에 대안이 없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대로템의 핵심 포인트, 매출과 이익의 성장률로 치면 현대로템이 24년도, 25년도에 평균값이 2등입니다. 24년, 25년 현재로서. 자, 영업이익의 성장률은 현대로템이 24년, 25년 평균값이 1등입니다. 그러니까 매출 성장률 2등, 영업이익 성장률 1등, 24년과 25년 성장률. 종합하면 실적 성장률 2등이니까 충분히 볼 필요가 있겠죠. 국내 방산은요, 2년 연속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13조 5천억에 해당되는 엄청난 돈이고요. K방산 민간 원팀으로 해외 수출 시장 공략, 정부 K방산 지원 강폭,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 폴란드, 카타르 대사 면담, 전차 장갑차 무인 체계 경쟁력 강화, GTX C노선, A노선도 현대로템이 수주했고요. C노선도 지금 5천억 넘게 수주를 받았습니다. 자, 반도체 다음 떠오른 심지어 주도주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정부 지원업은 방산주 기대감 커진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K방산 수출 호조 이어간다. 현대로템 미래 전기차 시장 잡는다. 벌써부터 뜨겁다. 트럼프와 바이든 재격돌 한국 증시 미칠 영향은.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되면 최대 수혜주는 방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폴란드 특수 방산업계 작년 설비 늘리고 공장도 정신없이 돌렸다. 현대로템이 속한 이 방산주가 주도주의 가능성이 높은 거는 현대로템만 좋은 게 아니고요. 모든 회사들의 수익률이 골고루 다 좋습니다. 한국항공우주만 빼고는 다 좋습니다. 한국항공우주도 심지어 플러스 전환됐죠. 지금 이거 장중이니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뭐 이미 저세상 주식으로 1월달 대비해서 77% 올랐고요.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이 43% 올랐어요. 안 오른 것 같지만 현대로템도 1월달 대비해서 43% 올랐고요. LIG 넥스원 35% 올랐고요. 현대로템이나 LIG 넥스원 다 고점에서 평균 10% 안짝. 그러니까 거의 다 최고점 영역이고요. 하나 시스템도 1월달 대비해서는 1%밖에 안 올랐지만 하나 시스템도 여러 가지 신성장 동력이랑 방산해서 수주 물량을 최소 6년 이상 받아놨습니다. 현대로템의 이 방산 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글로벌 안보의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이 민주주의 수호자 역할을 계속 축소하고 있고요. 미국 지원을 전제로 한 안보 정책에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유럽이라든지 중동이라든지 글로벌 국가들이 자주국방 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이 안보를 미국이 민주주의의 수호자 역할을 지금 자꾸 축소하고 안 하려고 해서 각국이 자체적으로 자주국방을 강화해야 되는 시기가 이미 도래했고, 그거는 결국 군비 증강으로 이어져서 방위 산업이 장기 수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방산의 또 장점은 뭐죠? 국가와 국가 간의 계약이죠. 그러니까 장기 실적에 대한 안정성이 보장됩니다. 장기. 폴란드 수출 받은 거 보세요. 8년이에요. 기본 8년. 그냥 기본 8년 매출을 끌고 가는 겁니다. 유럽에 비해 부진했던 이 중동 금수 조치가 이제 이게 너무 재미난 게요. 자, 예를 들어 LIG 넥스원에 현궁이란 무기가 있습니다. 그 전차에 올려서 쏘는 건데요. 그게 LIG 현궁의 강력한 경쟁자가 제블린이라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블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의 가격이 반값인데 이제 LIG 현궁이 이제 중동으로 막 진출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현대로템의 K2,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K9의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하는 파워팩 있잖아요. 파워팩. 아주 핵심 부품 중에 핵심 부품이죠. 소위 말하는 전기차면 전기차의 심장 배터리 같은 건데, 이거 파워팩을 죄다 이제 독일 거 썼었어요. 독일 거. 근데 독일이 중동에 납품을 못하게 막았어요. 그게 바로 금수 조치입니다. 그런데 독일이 이제 자기네들 자국 거를 중동에 납품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미 자기네들 거 납품하니까 독일산 엔진을 쓰는, 독일산 변속기를 쓰고 독일산 파워팩을 쓰는 그거를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해지됐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엔진 만드는 회사 STX 엔진이 이 파워팩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올해 말부터 이제 국산화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S&T 다이나믹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K2랑 K9에 들어가는 파워팩 부분을 국산화했습니다. S&T 다이나믹스도. 이 회사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국산화 부품, 파워팩 국산화 부품을 양산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중동 금수 조치 해제된 것도 중동으로 엄청나게 수출이 늘어날 건데, 이미 국산화까지 성공했기 때문에 중동 금수 조치 해제가 되든 안 되든 이미 중동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여기 핵심 부품 파워팩 국산화했고요. 방산업체 평균 수주 잔고 토대로 최소 5.5년, 아까 6년 말씀드렸죠. 6년 방산업체들의 실적 성장성이 보장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재미난 게 뭐냐면요. 글로벌 방산업체는 2.5년이에요. 우리나라가 2배 많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국내에서도 한국형 3축 핵심 체계, 킬체인이라고 하잖아요. 킬체인. 이 킬체인 관련돼서 LSAM, 그리고 KF21, 그리고 방위력 개선비까지 국내 내수 매출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24년 실적은 22년부터 23년까지 수주 실적 기반이겠죠.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방위비 더 내지 않으면 우리 보호 안 할 거야. 그래서 유럽 안보의 핵심이 북대서양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집단 방위 원칙을 전면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재집권하면 글로벌 방산 수요는 좋아질 수밖에 없다. 트럼프는 철저하게 미국 우선주의로 유럽이든 뭐 중동이든 너네 알아서 해. 각자 도생 글로벌 국가 각자 도생 시키게 만들어서 국방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최근에 그리고 어제 기사에 정부가 한국수출입은행에 2조 출자했습니다. 그래서 약 14조의 유동성이 방산업체 추가 공급이 가능해지면서 30조 폴란드 무기 2차 수출 계약에 활용될 것으로 보이고요. 아까 K9이든 K2든 이거를 대체할 만한 강력한 경쟁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유력하고 그 폴란드 2차 수출분의 최대 수혜주는 금액적으로나 그죠? 수혜주는 어디다? 바로 현대로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은요, 전기차에 들어가는 고효율 모터, 이거 관련된 적층 프레스기를 자체 개발했습니다. 이 모터가 말 그대로 전기차를 움직이는 회전력 핵심 부품인데요. 전기차 모터 코어 생산 설비를 자체 개발했고요. 23년도 작년에 전년 대비 50% 늘어난 생산 실적 1조 3,262억을 기록했고요. 가동률이 뭐 거의 100%입니다. 94.2%에서 지금 102.9%까지 풀캐파의 풀가동 진행 중에 있습니다. K2 전차 같은 경우는요, 폴란드에 납품할 때 이미
약속된 납기의 개월수를 더 앞당겨서 조기 출고를 하면서 폴란드에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기수주 폴란드 K2 전차 납품 과정에서 지금 잔여 152대 중에 56대를 24년도에 납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56대의 K2 전차가 방산사업 전체 실적을 견인할 것으로 보이고요. 매출 비중 13%이 에코플랜트는 캡티브 마켓이 같은 계열사 현대제철의 수주 확대 기반으로 전년도에 40% 매출 증가했고 에코플랜트 관련된 사업에서도 수주 잔고가 89% 증가했습니다. 세계 최대 무기 공급국 중에 하나로 우리나라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당연히 무기, 방산, 이 K방산의 위상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검증을 받았습니다. 기술력, 그 다음에 글로벌로 레퍼런스, 그 다음에 품질, 그다음에 가격적인 측면, 이 모든 걸 다 만족을 시켰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 5연임 되면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재래식 무기의 물량 대결로 주목을 받으면서 유럽이 계속 위기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10년간 방산 목표하고 전략을 담은 EDIS라고 해가지고 유럽 방위 산업 전략의 계획을 발표했는데 여기서 재래식 무기가 더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아까 수출입은행법은 법정 자본금 한도가 15조에서 25조로 늘어났다고 말씀드렸고 폴란드 잔여 물량, 특히 2차분이 지연됐는데 아마 이게 100% 다 폴란드가 만약에 K2를 다 가져가면 K2 전차는 820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동 6개국 하면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오만 이런 회사들이 경제협력체 걸프협력회의 GCC에서 FTA 협상 최종 타결된 로켓 발사기, 미사일, 탄약, 포, 전차, 장갑차, 무기 제품의 관세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중동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요. 당연히 이미 우리는 사우디 납품 이력도 있죠. UAE 있죠. 지금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오만 이 4개의 나라도 지금 사우디 아랍에미리트에 납품한 거 보고 상당히 러브콜이 올 확률이 아주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전체 방산 수출은요. 이 수치를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24년도 올해 200억 달러 수출을 예상하고요. 규모로 치면 26조 3,200억입니다. 그래서 향후 지금 24년이니까 3년 내에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도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K2 전차 물량의 대략 금액은 얼마냐? 2차 물량 약 20조가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K2 GF 18대 인도 발표 이 중에 4분기에 8대가 인식이 됐고요. 올해 1분기에는 그러면 최소 6대가 반영될 것으로 보이고요. 2차 계약하면 25년, 26년까지 구조적으로 이익이 성장하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로템이 이익 성장률로 치면 24년과 25년에 1등입니다. 자, 한국 폴란드 정부 차원으로 회담을 통해서 K2PL에 대한 계약을 논의하고 있죠. 그래서 현대로템이 500대를 폴란드 현지 생산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고요. 러시아 2개 전차군 신규 편성됐고요. 동원령 선포하면서 러시아가 지금 여름 공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방위비 증가에 대한 거는 당위성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폴란드 포함한 동유럽 군사안보협력체 이 부쿠레슈티나인이라고 하는데 부쿠레슈티나인 국가들 이 방산 전력화가 시급하고요. 방산 계약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올해 24년만 끝나는 게 아니라 24, 25, 26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실적 불확실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문법 통과되면서 K2 전차 1000대 계약 순항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잔여 전량 820대도 사실은 아까 폴란드에 대체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감이 있는 편이고요. 이 중에 직납 물량 320대 체결하면 실적 불확실성은 820대 중에 320대만 체결해도 실적 불확실성은 바로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2차 계약 대규모 체결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 2차 계약이 만약에 체결되면 2027년까지가 아닌 2029년까지 5년 성장을 예상하고 있고요. 매출로 치면 4조 늘어나는 거고요. 영업이익으로 치면 4천억에서 5천억이 매년 꽂히는 구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엄청 도와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인도네시아, 두 번째 아랍에미리트, 세 번째 사우디아라비아랑 방산 프로젝트 현안을 공유하고요. 수출 등 산업 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GTX A노선 이미 수주 받았고 GTX가 바로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인데요. 이 신호선 5,426억을 공급받았는데 전부 다 받은 건데 작년 기준은 매출의 15%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철도사업부가
16년 만에 미국 LA에 8,700억대 미국 LA 전동차 수주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마 올해 연내 24년에 착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철도사업부도 만만치 않게 수주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일 솔루션 사업부라고 하는데 신규 5조 대략 한 3천억 정도 수주 받았고요. 전체 수주는 작년에 11조 4,096억을 받으면서 전년 대비 53% 증가했습니다. 전체 매출로 치면 여전히 레일 솔루션이 44%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레일 솔루션이 마진이 너무 떨어져요. 지금 뭐 1에서 3%대 마진이고요. 방사는 마진 좋습니다. 지금 최근 해외 수주 받는 거는 그래도 7에서 8%대 마진 나오는 걸로 밝혀지고 있고요. 디펜스, 그러니까 이 방산사업부가 53%고 매출로 치면 1조 5천억 정도 예상하고요. 이 현대제철 계열사에 납품하는 이 에코플랜트 쪽이 대략 8천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까 K폴란드 2차부는 대안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략 7조 정도 규모로 예상하고 있고요. 폴란드가 끝이 아니고 에스토니아, 루마니아 이 같은 동유럽 쪽에 상당히 특히 루마니아 쪽에서 사업 가시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이집트 같은 경우가 지금 전차가 4,000대 이상이 노후화되어 있어서 교체 수요가 상당히 시급하다. 그래서 이집트, 인도에 1,000대 이상 프로젝트가 진행될 걸 보고 있고요. 특히 인도는 F-80이라 그래서 차세대 전차 도입 사업을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590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인도까지 인도,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아까 중동 6개국 신규 국가로 엄청나게 확장되고 있다. K2 같은 경우 2025년에 180대, 2030년에 630대니까 숫자로 치면 2030년까지 실적 모멘텀이 살아있는 거고요. 경쟁업체들 이미 풀캡하라 수용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 재미난 게 현대로템의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뭐 독일 업체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전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 생산 캐파라든지 가동률이라든지 품질이 현대로템처럼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처럼 기민하게 대응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이 남북 대치 상황이 이런 방산업체들한테는 가동률이라든지 수율이라든지 품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레퍼런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평상시에 그거를 쌓아놨다. 그래서 그 굉장히 좀 긍정적인 모멘텀을 보고 있고요. 자, 아까 방산 매출 전년 대비 50%, 49%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신규 성장 동력 또 재미난 것들이 있는데요. K2 전차 관련돼서 기존 유인 체계 외에 이 차량용 장갑차 중에 전기로 전기 구동 방식의 셰르파라고 합니다. HR 셰르파. 이게 어떤 목적이냐면 경호 경비하거나 감시 정찰하거나 물자 수송하거나 환자 후송하는 화력 지원 역할을 하는 거고요. 폭발 위험물 취급 탐지 또는 특수 임무 목적 등 다각화 쓰이는 이 HR 셰르파라는 무인 체계 전기 구동 방식, 소위 말하는 다목적 무인 차량 중심으로 R&D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컨셉카가 있는데요. 유팟이라고 합니다. 다목적 무인 컨셉카. 유팟이 유통이라든지 물류라든지 푸드트럭, 폐기물 수거 차량 등 다양하게 컨셉카로 쓰여서 이 유팟에 대한 또 신규 성장 동력 기대감도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현대로템 레일 솔루션 수주 현황이고요. 2월 달에 아까 미국 LA 메트로에서 8,700억 수주 받았고 작년 6월 달에는 호주 퀸즐랜드에서 또 전동차 사업 수주를 받았습니다. 자, 매출 비중 디펜스 솔루션 44%, 레일 솔루션 43%, 에코플랜트 13% 이렇게 돼 있는데요. 최근 현황 보면 디펜스가 53%까지 올라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주 현황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 계속 갱신하고 있어요. 작년에 17조 5천억 수주 34% 증가한 최대 규모 받았고요. 지금 철도 아까 호주 1조 2천억짜리 전동차 공급 계약 받은 거 이제 순차적으로 매출 인식될 거고요.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수요 말고 사우디 네옴시티에 대한 신규 수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에코플랜트 같은 경우는 스마트 물류 사업 또는 무인 운반차 AGV 그 다음에 자동창고 이 물류 효율화 관련돼서 에코플랜트도 신규 수주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신규 성장 동력으로 치면 최신 동력 분산식 고속열차, 그다음 트램 있잖아요. 수소 전기 트램 이 상용화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소 전기 트램에서 그치지 않고 수소 전기 기관차, 수소 전기 고속 전철까지 다양한 수소 모빌리티를 개발하고 있다. 그리고 충주에 바이오 그린 수소 충전소에서 수소 추출기를 현대로템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충전소, 수소 출하센터, 수소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모든 통합 솔루션을 현대로템이 제공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폴란드 현대로템을 포함한 수출 방산 3사는 생산 실적이 계속 드라마틱하게 개선되고 있는데요. 수주 잔고 2023년에
117조 7,423억입니다. 이 수치를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략 117조, 작년에 117조, 올해는 얼마 정도 할지 지켜보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LIG 넥슨, 하나오션 특수선, 현대로템 방산부문 합산입니다. 그리고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지금 가동률이 102.9%까지 올라왔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87.4%에서 작년 말 기준으로 88.5%까지 생산율 거의 다 풀캐파 돌리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부진한 게 한국항공우주입니다. 한국항공우주가 가동률이 조금 올라왔지만 80%가 안 된 73.3%로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가동률 부분 중요하기 때문에 현대 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1분기 실적 나오면 또 체크해 드릴게요. K2 잠재 신규 획득 사업 주력 전차소요. 지금 페루, 오만, 브라질, 베트남, 모로코, 루마니아, 사우디. 루마니아 같은 경우가 300대, 사우디가 324대, 모로코 200대. 그래서 지금 이미 최종 선정됐거나 K2 전차가 선정되기 어려운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이렇게 많은 신규 성장 동력을 갖고 있다는 거고요. 이게 매출에 추정하는 거는 여기 미래에셋증권 참고하시면 2029년까지 가파르게 증가했다가 30년, 31년 줄었다가 다시 또 32년, 33년 늘어나는 구조고요. 아마 가장 기대감을 크게 갖고 있는 거는 역시 사우디하고 루마니아 이 두 개의 나라가 되겠습니다. 수출 현황 보면 디펜스 솔루션 수출이 72%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레일 솔루션도 66%까지 수출 비중이 계속적으로 상승하거나 특히 아무튼 드라마틱하게 디펜스 솔루션 사업부의 수출 비중이 커진다는 거는 마진 구조가 상당히 좋아진 거예요. 보세요. 아까 제가 8%대 얘기했는데 디펜스 솔루션 같은 경우 수출 쪽에서는 영업이익률 13.4% 압도적인 영업이익률 나오고요. 이 레일 솔루션이 1.9%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에코플랜트가 대략 한 4% 정도. 그래서 평균 때려보면 거의 2025년 기준으로 현대로템 3%대 영업이익률에서 9%대 영업이익률까지 영업이익률이 3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방산주 보시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엄청 쌌어요, 지금. 그러니까 더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건 PER 기준으로 7.7배에 불과했는데 지금 21배까지 올라왔고요. 현대로템이 현재로서는 19배로 24년 PER 기준으로는 5개 업체 중에 가장 쌉니다.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아까 연초 대비 43%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매력적이죠. 그럼 25년 기준으로 실적 증가분까지 감안해도 현대로템이 13배로 가장 매력적입니다. 그 다음 ROE 기준으로는 LIG 넥슨이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 다음에 현대로템 수준. 지표들이 다 좋아요. 진짜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다 좋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 넥슨, 하나시스템 다 공부해봐야 될 정도로. 그러면 전체 업종에 속한 개별 기업들이 다 좋다? 그러면 그 업종이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2차전지 양극재 좋았을 때 포스코 퓨처엠만 간 게 아니고 에코프로비엠 가고 코스모 신소재 가고 심지어 진짜 무거운 LG화까지 다 움직였거든요. 그게 주도주의 모습을 띠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영업이익률. 자, LIG 넥슨하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제일 좋은데, 자, 현대로템 아까 수출 비중 이 방산사업부가 72%까지 올라오면 현대로템도 이익률이 9%까지 개선될 거로 보여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LIG 넥슨의 현대로템 이익률로 절대 뒤지지 않을 거로 보이고요. 매출 증가에 올해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엄청납니다. 작년에 사상 최대 매출 찍어서 43% 올라갔는데 그 다음으로 24년도에도 여전히 20% 매출 성장하니까 올해 그러니까 24년도 매출 증가율로 치면 LIG 넥슨이 가장 높고요. 25년도 내년에 매출 증가폭 가장 기대되는 게 현대로템입니다. 그런데 이익은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평균값은 압도적으로 현대로템도 작년에 42% 엄청나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24년도, 25년도의 평균값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 이제 그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영업이익 올해하고 내년 측면으로는 2등이다. 그래서 숫자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 넥슨까지 다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나쁘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아니나 다를까 지금 외국인이 거의 3월 달 연초부터 거의 지금 이게 4일 영업일 기준으로 4일 빼고는 한 달 동안 미친 듯이 사고 있고요. 외국인 미친 듯이 사는 거에 동참해서 기관도 지금 이 신고가 올라온 가격대에서 최근에 미친 듯이 사고 있습니다. 근데 기관 사는 거 중에 의미 있는 수급은 요 단타성 물량 금융 투자 말고 이 연기금하고 요 투신입니다. 투신이 말 그대로 펀드거든요. 자산운용사. 투신도 사고 있고요. 연기금 최근에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장기성 물량이 보험도 사고 있다.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 자, 일봉상의 의미 있는 가격은
25,700원, 32,200원, 33,900원, 37,900원을 다 뚫었죠 지금. 예. 뚫은 상황이면 무슨 말이냐면 신고가라는 거는 매물대가 굉장히 얇다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걸리는 매물들 없이 호가가 가볍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또 반대로 얘기하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수익증이기 때문에 매물대는 계속 쏟아져 나올 수 있다. 얇긴 하지만 매물대는 계속 나올 수 있다. 추세가 완전 살아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거의 똑같이 소위 말하는 지금 신고가 영역에서 정배열돼서 굉장히 강한 주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심지어 증권사 리포트도 계속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RSI 지표상에서는 역시나 그 고점 영역이라는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월봉인데요. 월봉상에서 의미 있는 가격 19,300원, 24,400원, 31,800원, 36,800원. 월봉상에서도 이 전고점 영역을 강하게 돌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월봉상에서도 역시나 매물대가 없어서 호가가 가볍기 때문에 추가 상승으로 갈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이고요. 2018년 이제 45,500원 이 최고가까지는 한 5% 정도밖에 안 남은 상황입니다. 45,500원을 넘으면 이제 매물대가 아예 없겠죠. 그죠? 네. 그런데 38,000원하고 45,000원 사이에도 매물대로 치면 5% 미만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호가가 가볍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로템 실적 수급 그리고 모멘텀 투자 포인트 다 말씀드렸는데 주가 측면에서는 부담스러운 건 사실인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거의 80% 올랐고 현대로템이 절반 정도 올랐거든요. 40% 정도 올랐거든요. 근데 저는 현대로템이 방산주가 계속 이렇게 신규 수주 관련돼서 폴란드가 끝이 아니잖아요. 루마니아도 있고 중동도 있고 한데 그럼 계속 수주가 나온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주가가 올라가는 만큼 수주가 받쳐서 계속 따라 올라오는 거예요. 그 수주 따라서 받쳐 올라오는 게 급속하게 둔화되거나 주가 올라가는 것만큼 수주가 못 따라오면 주가는 박살 날 건데 현재로서는 그러기에는 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리고 진짜 지금 방산이 좋은 상황인 건 뭐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하나 시스템, LIG, 넥손, 방산주 관련된 종목들이 모두 다 올라가는 게 포인트다. 그래서 심지어 계속 구조적인 성장주로 주도주 자리를 넘볼 위치까지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골드만삭스에서도 국내 방산주 계속 좋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 리뷰해 드릴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로템이 가진 신규 성장 동력보다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진 이 우주항공에 대한 모멘텀이 좀 더 신규 성장 동력이 강하기 때문에 제 마음속의 탑픽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고 말씀드리고 현대로템이 나쁘다기보다는 현대로템도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좀 여전히 탑픽주로는 가장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장시간 동안 현대로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